안녕하세요. 您好. 중국어 원어민 강사 온천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제7과의 어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번 내용에서 수량사, 의문대사, 지, 동사, 게, 그리고 동사의 중첩 4가지를 배울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선 수량사부터 봅시다. 중국어의 수량사와 한국어의 순서는 좀 다릅니다. 한국어는 명사, 수사, 양사의 순서로 하지만 중국어는 수량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수사, 양사, 목적어의 순서로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의 양사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책 한 권은 중국어로는 一本书라고 합니다. 맥주 3병은 3瓶啤酒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 5잔은 5杯水로 하고요. 옷 7벌은 중국어로 7件衣服라고 합니다. 또는 사람 9명, 중국어로는 9个人라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의 사용 방법 중에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숫자 2는 중국어로 2가지의 발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2라고 하고요. 하나는 2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숫자의 뒤에 양사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2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2는 한국어 중에 2라고 생각하시고요. 2은 한국어 중에 2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상 2개라고 할 때 중국어로는 2张桌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숫자 중에 숫자 2만 특별하니까요. 이 단어를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숫자 의문대사 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몇의 뜻입니다. 10 이하의 접근 수량에 대해 물어볼 때 지라는 의문대사를 씁니다. 그리고 지는 항상 양사와 같이 나옵니다. 문장 속의 위치는 주어, 동사, 뒤에 몇, 지, 양사, 그 다음에 목적어의 순서로 합니다. 가족 표현으로 예를 볼게요. 식구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중국어로는 你家有几口人? 라고 합니다. 口는 식구 뜻하는 양사고 가족 이문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예문도 볼게요. 형제 자매 몇 명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你有几个兄弟姐妹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의 중국어는 兄弟姐妹라고 합니다. 이때 양사는 만능 양사 끄어를 사용합니다. 식구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도 해볼게요. 你家有几口人? 식구 몇 명입니까? 에 대해 대답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식구 5명입니다. 중국어로는 我家有5口人. 의문사 지의 위치에 숫자 5를 대입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你有几个兄弟姐妹? 형제 자매 몇 명입니까? 에 대해서 대답할까요? 자, 几个몇 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3명, 3个로 대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성인지 누구누구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동생 2명 있어요. 我有2个弟弟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는 2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3명인데 언니 1명에다가 오빠 1명 있다는 것은 중국어로는 3个我有一个姐姐和一个哥哥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뭐와 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날짜 표현을 가지고 지를 연습해 볼게요. 몇 돌 며칠는 중국어로는 지유지하오라고 합니다. 날짜 표현할 때 주어 뒤에 이다, 시, 그 다음에 지유지하오인데요. 날짜 표현 중에 비동사 시는 생략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몇 돌 며칠입니까? 중국어로는 今天是几月几号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시를 생략해서 今天几月几号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당신의 생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중국어로는 你的生日是几月几号라고 하는데요. 시를 줄여서 你的生日几月几号만으로도 오케이입니다. 그럼 대답해 볼게요. 今天是几月几号? 예를 들면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로 할게요. 今天是6月13号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你的生日是几月几号? 예를 들면 내 생일은 9월 5일입니다. 로 대답하려면 我的生日是9月5号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를 생략해서 我的生日9月5号 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 요일 표현을 알아볼게요. 중국어에서 요일이라는 단어는 먼저 나오고 뒤에 숫자를 붙이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요일 표현은 星期, 礼拜, 周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에서 6까지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星期一, 화요일은 星期二, 수요일은 星期三, 토요일은 星期六 등등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요일만 숫자가 아닌 天 또는 日로 사용하고요. 일요일은 星期天 또는 星期日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周라는 표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星期와 礼拜는 똑같습니다. 周一, 周二, 周六 다 똑같은데요. 근데 일요일만 周天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周日 또는 周末, 주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今天是星期几? 요일 표현 중에 비동사 시는 생략 가능합니다. 今天星期几도 돼요. 자, 대답이 뭘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今天是星期一 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今天是周一는 오케이입니다. 자, 또 물어볼게요. 你的生日是星期几? 당신의 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만약에 내 생일은 금요일이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我的生日是星期五 또는 我的生日是周五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도 표현을 볼게요. 연도 표현하는 숫자가 커서 4자리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물어볼 때 지를 안 쓰고 나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어느 해입니까? 중국어로는 今年是哪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일은 어느 해입니까? 중국어로는 你的生日是哪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답변을 생각해 볼게요. 올해는 2021년입니다. 중국어로 연도를 답할 때 2021년이라고 안 하고 숫자를 2021로 한 개씩 읽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今年是2021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你的生日是哪年? 예를 들면 내 생일은 1997년입니다. 로 하려면 중국어로는 我的生日是1997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숫자 의문사에 관련된 표현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동사 주다, 给 라는 표현을 같이 볼게요. 给는 뒤에 따라온 목적어를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선 일반 사물명사가 따라올 때 그냥 주다, 내다, 공급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주다, 내가 돈을 내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我给钱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댓글을 보세요. 네, 댓글을 남기다, 댓글을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는 给留言라고 합니다. 또는 给 뒤에 인칭 대명사가 따라오면 누구에게 주다 라는 뜻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가 나에게 주다 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他给我라고 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주다는 것은 我给朋友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인칭 대명사의 뒤에 일반 명사를 붙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는 뜻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나에게 돈을 주다. 중국어로는 他给我钱라고 합니다. 또는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중국어로는 我给朋友礼物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동사 중첩 표현을 보겠습니다. 동사 중첩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뜻으로 뭐뭐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볼게요. 좀 보자 라고 할 때 중국어로는 我看看라고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중첩됐을 때 두 번째 단어는 무조건 경성으로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칸, 사성이 아니고요. 사성 경성으로 칸로 발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넣어서 자세히 말해 볼까요? 당신의 책을 좀 봅시다. 我看看你的书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당신은 중국 음악을 좀 들어봐요. 뭐로 갈까요? 네, 你听听中国音乐 듣다는听여죠. 들어보다는 听听 중국 음악은 中国音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음악을 좀 들어봐요. 你听听中国音乐 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사 중첩의 역할은 이해되셨어요? 뭐뭐 해보자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량사를 배웠고요. 그를 확장해서 열 이하의 수량을 물어볼 때 쓰는 숫자 의문사 지와 관련된 문장 19 표현 你家有几口人 날짜 표현 几月几号 요일 표현 星期几 그리고 연도 표현 哪年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사 뭐뭐에게 주다 给와 뭐뭐 해보자를 나타내는 동사 중첩 표현을 배웠습니다. 다 활용도 높은 표현들이죠. 교재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대입 연습해 보시면 금방 파악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한자를 써가면서 소리를 내고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한꺼번에 다 연습되고 학습 효과도 빨리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 辛苦了. 중국어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再见.